안녕하세요. 우리들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국가로부터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 중에 일부를 선지급받는 대지급금 제도와 그 산정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이 대지급금 제도를 그 차단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최근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이 지급금액이 1,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기존에는 그 사전에 민사 승소 판결문을 첨부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제 민사 절차가 생략되게 됨으로써 요새는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임금 체불은 이러한 그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그 간혹 보면 임금 체불 조사 과정에서 이게 꼭 잘못된 건 아닌데 근로자들이 뭔가 그 대지급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잘못 산정해서 신청을 하거나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도산 대지급금으로 이어지는데 이 전체적인 이 대지급금 제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여 궁극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대지급금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기도 해서, 자, 오늘은 이러한 대지급금 청구와 관련한 체불금품의 산정과 대지급금 지급 범위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대지급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할 임금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통상 사업주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업주는 임금이나 퇴직금 이외에도 거래처 채무도 있을 것이고 금융권 채무도 있을 것이고 4대 보험료도 미납되었을 것이고 등등등 여러 채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업주 재산의 경매가 실행이 되어서 이제 배당이 되는 그 절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절차에서 여타 다른 채권에 비하여 먼저 변제되어야 할 채권이 근로자 퇴직일 이전 3년치 임금과 근로자 퇴직일 이전 3년치 퇴직금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채권은 여타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는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그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은 임금 퇴직금이라고 해서 다 같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했던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 범위 내에 들어가는 퇴직일 이전 3년치 퇴직금과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이 우선 보호되는 것이고, 기타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무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지급금 제도에서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이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고, 그러한 이유로 체불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체불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하나 이제 교부를 해 줍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을 자세히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임금 채권과 이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을 분리해 가지고 이제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대지급금에는 근로자의 퇴사 또는 사업장 영업정지나 도산이라는 조건과 무관하게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합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간이대 지급금과 기업 회생이나 파산, 사실상 도산 승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는 도산대 지급금으로 나뉘고, 이러한 그 도산대 지급금은 아까 이야기했던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 임금 범위 내에서 연령별 상한액을 적용하여 40대 기준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도산대 지급금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이 체불금품에 대한 소명을 이상하게 하고 또 담당 근로감독관이 또 요거를 또 그대로 확정해 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좋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죠. 예를 들겠습니다. 약 5년쯤 근속한 월급이요 350만 원 정도 받는 50대 연령의 근로자가 회사 경영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임금은 약 한 3개월 정도 체불된 상태로 이제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임금 체불 기간 동안 이 사업주가 좀 양심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을 마련해가지고 임금 체불은 예를 들자면 4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이 6개월 중에 총 3개월이 체불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 사업주가 중간중간에 지급되는 월급을 먼저 발생한 임금 채권에 충당하지 않고 중간중간 이빨이 있고 징검다리식으로 이제 지급을 했다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자 4월분이 체불이 되고 5월분은 지급을 하고 6월분은 체불되고 7월분은 지급하고 8월분 지급하고 9월분 체불된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은 퇴직일 이전 3개월치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에 충당했느냐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줬던 금원을 먼저 발생한 채무, 즉 4월, 5월, 6월에 충당을 했다면 임금 체불이 된 거는 7월분, 8월분, 9월분 해가지고 이 석 달치 모두가 최우선 변제 채권 안에 들어가는데 가령 이런 경우 의외로 많아요. 급여를 송금하면서 4월분 체불 또는 6월분 임금, 7월분 임금 아마 특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고용노동청 진정 과정에서는 이제 이러한 자료를 다 내게 되는데 자, 요거를 근로감독관이 우리 근로자들 참 안 됐네 해가지고 이거를 막 땡겨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는 감독관은 아마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거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자, 앞서 제가 이제 예시로 든 상황에서 만약에 사업주로부터 일부 입금된 급여를 먼저 발생한 임금 채권, 즉 4월달, 5월달, 6월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7월, 8월, 9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임금 채권으로 처리한다면 이 3개월치 모두가 대지급금 지급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이해하셔서 체불금품 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통상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합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간이 대지급금으로 거의 해결됩니다. 사실 그래요. 임금 퇴직금 합산해서 1,000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근무한다?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노동법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임금 채권만 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고 나서도 이제 당해 사업장이 기업 회생이나 파산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워져서 영업이 중단되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라도 추가적으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도산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근데 도산대지급금은 앞서 간이대지급금하고는 이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 연령별 상한액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과 3년분 퇴직금, 그러니까 총 6개월, 약 한 6개월분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제 연령에 따라 달라져요. 이 지급 상한액이. 앞서 예시로도 50대인 경우에는 임금이 350만 원이지만 연령별 상한액이 적용이 돼가지고 330만 원이 상한선이 돼서 가령 이제 3개월 임금이 체불이 됐다라고 하면 3개월 임금 990만 원, 그 다음에 3년 근속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3년치 퇴직금 990만 원, 총 1980만 원이 산정이 되겠죠. 여기에 간이대지급금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차감하면 나머지 이제 980만 원이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이 되겠다.
자, 오늘은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제도 중에 이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산정 방식과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근로자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과 퇴직일 이전 3년치 퇴직금 범위 안에서 지급이 되고, 따라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때는 우선 먼저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이나 퇴직금부터 변제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이후에 대지급금이 감액되지 않고 온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추가한 경우에는, 이게 그 대다수의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간이대지급금보다 더 큰데 이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가령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산대지급금이 제가 그 연령별 상한액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50대 근로자인 경우에 월급이 350만 원이라 하더라도 도산대지급금 산정 방식에 의하면 50대 근로자가 2개월치 임금이 만약에 체불이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게 되면은 연령별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350 합산 700만 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데요. 도산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연령별 상한액이 적용이 돼가지고 660만 원으로 이제 오히려 도산대지급금이 더 적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 뭐 이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